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닛 14번째가 되겠네요. 정보사회와 컴퓨터 보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외부에 대한 공격, 뭐 해킹,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스푸핑, 스니핑, 디도스, 그 다음에 공개키랑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얘네가 약간 좀 지엽적인 게 뭐냐면 딱 한 번씩만 출제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좀 외우기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 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명칭만 딱 보면 얘네를 얘가 뭐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훑어보고 머릿속에 그냥 연상법으로, 연상입니다. 연산이 아니고 연상법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한번 접했던 문제가 갑자기 하나 나와서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또 출제가 너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쭉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보안 위협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우선은 웜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웜이 뭐예요? 그 조그만 애벌레를 우리 웜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애벌레들은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냥 쫙 퍼집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우리가 이제 웜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조그만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얘가 실행되면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부하를 가중시켜서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웜, 애벌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킹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시스템에 침입해서 정보를 수정하거나 빼내는 것을 이제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크래커라는 애와 해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해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해커가 이제 워낙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해커에 대한 초반에 맨 처음에 이제 해킹에 대한 것은 해커들은 사실은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얘를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내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커들이 근데 이제 통칭하다 보니까 나쁜 역할 하는 것까지는 해커가 되긴 했는데 정확히 구분하자 그러면은 크래커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래커는 해킹처럼 침투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크래커라고 이야기하고 해킹은 단순히 이 침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빼내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정하고 빼내는 역할까지도 하지 않는 거였는데 워낙 이제 그 보편화된 명칭이 되다 보니까 해킹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빼내는 행위가 됩니다. 크래커하고의 그 간극이 굉장히 미세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서 문제에서도 이거를 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야 해커라고 하는 거는 침입하는 거야. 그 구멍을 찾는 애고요. 크래커는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그 안을 파괴해버리는 애입니다. 크래커 과자가 아니라 깨트리는 애예요. 자,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영화로 봤는데 그 누구였죠? 안젤리나 졸리 전 남편이 나왔던 그 형님, 네, 그 트로이 목마, 야, 헥터로 막 이런 거,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사실은 안에 군사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야, 우리 화해하자 했는데 그 안에 군사들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트로이가 멸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에서 야 이거 받으면 되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했더니 내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이걸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있는 그 뒷구멍이에요. 뒷구멍. 근데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개발하는 당시에 이제 서비스 기술이나 어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악의적인 우리 그 해커나 크래커들이 이 구멍을 찾아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개발이나 서비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비밀 통로예요. 우리 개발자들만 아는. 근데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탈옥이라고 하죠. 제일브렉이라고 해서 탈옥할 때 보면 이 요즘 iOS는 탈옥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iOS가 워낙 탄탄하고 보안성이 좋다 보니까 이거 제일브레이크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뭐 저도 많이 이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전체 천재죠.
그 iOS 만든 사람들 자체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개발자들인데 걔네의 백도어를 찾아가지고 얘네의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걔네를 이렇게 크랙하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 거라는 거 뭐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스푸프라는 게 있어요. 스푸핑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눈속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속임인데 자,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눈속임이에요, 스푸핑은. 자, 스니핑은요, 스나이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는 거예요. 스나이퍼 하면은 여러분들 저격수잖아요. 그래서 저격수들은 보통 어때요? 빌딩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죠. 딱 엿보고 있다가, 네, 타격, 그, 목표물이 나타나면 빵! 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니핑이라고 하는 거는 패킷을 엿보는 거고요.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는 눈속임, 속이는 거예요. 얘네 두 개 다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피싱이에요. 피싱은 이제 낚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메일 거짓 메일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그걸 링크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아하, 요거 딱 걸렸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이라는 얘기 아시죠? 요거 낚는 겁니다. 요것도 뭐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고. 자,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낚는 거예요. 얘도 키로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치는 내용들을 상대방이 해커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이러스 백신 깔아놓고 항상 검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많거든요. 자, 키보드 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이다. 그랬죠? 자, 또, 이 디도스라고 하는 거. 이제 한참 이슈가 많았어요. 디도스라는 거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서버에 보통은 할당량이 있어요.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목넷의 서버에는 동시 접속자가 한 2,000명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비 PC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이 해커가 좀비 PC들은 뭐예요? 내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한 3,000대를 확보해가지고 두목넷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 접속자가 2,000명까지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부하가 생겨서 다운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저희가 한번 한 5년 정도 전에 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크게 됐어요. 정말 나중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공격한 친구가 잡혔어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탈북 청년이었는데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검찰청에서 서울 사이버수사대에서 한번 오셔서 좀 보시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돈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정말 한 일주일간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계속해서 좀비 PC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서버를 공격하는 거죠.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은행 이런 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리치죠. 예전에 이제 청와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죠. 요즘에 이제 보안이 많이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그 방어막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진 편입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크래커를 양성하진 않아요. 해커들은 양성할 수가 있어요. 해커들은 어떤 시스템을 테스트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천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취약성이라고 그러나요? 취약성을 찾아서 이걸 뭐 이렇게 보고해 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해커들이에요. 자, 다음에, 아이고, 훅 넘어가 버렸네. 자,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과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통해 해킹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됐어요. 자, 멜웨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멜웨어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악의적인 동작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음 중 멜웨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근데 방화벽은 멜웨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외부에 있는 해커나 크래커들이 침투를 막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죠. 사용자의 정보나 패스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해킹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요. 자, 스니핑, 그 다음에 피싱, 키로거 다 사용자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푸핑은 정보나 패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눈속임에서 침투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형식이 되겠죠. 자, DOS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한 시스템의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통로. 이게 뭐예요? 백도어였죠?
자, 시스템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위장한다. 이 트로이 목마네요. 트로jan horse 이렇게 되나요? 자, 시스템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맞고요. 자기 스스로 복제한다 그랬으니까 웜이 되겠네요. 인터넷 해킹과 관련해서 스니핑이래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겉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빵이죠. 네트워크를 거쳐 전송되는 패킷 정보를 읽어 계정과 암호를 알아내는 행위다. 이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계정 정보 흘러간다? 그럼 팍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처럼 믿도록 속임수 뭐였어요? 스푸핑, 자기 복제, 웜, 컴퓨터 사용자 몰래 다른 파일에 코드를 복사하는 행위다. 근데 뭐예요? 사용자 몰래 다른 파일에 자신의 코드를 복사한다. 이건 약간 바이러스 비슷하기도 한데요. 자, 다음에 침입 형태예요. 어떤 식으로 침입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가로막기예요. 가로막기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자료가 수신촉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을 저해하게 되고, 가로채기는요, 중간에 빼내는 거죠. 뭐 도청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자, 수정은요 원래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고, 위조는요 자료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이게 수정하고 위조를 약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위조라고 하는 거는 송신자요. 이거 신면철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이게 정확히 이제 명시가 되는데, 이거를 국정원에서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위조. 수정은 내용 자체를 바꾸는 거고, 위조는 발신자를 바꾸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중 침입 형태에 관한 유형 중 위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료가 수신촉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다 봤던 내용이고, 송신자로부터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위조가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암호화 방법인데요. 이제 비밀키하고요, 공개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은 비밀키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키가 비밀이에요. 키를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같을 때 그래요. 그러면 하나를 알려주면은 복호화 키까지 다 알잖아요. 혹은 복호화 키를 알려주면 암호화 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 키를 얘네를 비밀리 해놔요. 그래서 얘네가 두 개 다 같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해요. 됐죠? 그래서 키를 같은 걸로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것을 같은 키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단일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DES예요. DES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얘네가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제가 DES죠. 그래서 비대. 여러분들 똥꼬 씻는 거 있잖아요. 비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DES구나. BDES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BDES. 자, 그리고 이제 비밀키니까 양쪽 키가 동일하니까 얘는 대칭 키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요,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빨라요. 왜? 키가 같으니까요.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하는 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대신에 이제 똑같으니까 얘네를 관리 다 해줘야 되겠죠. 자, 복호화 키를 아는 사람이 누구든지 암호화문을 복호할 수 있어서 복호화 키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밀성이 해쳐지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전성은 키의 길이와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 크기가 작다. 뭐라고요? BD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는 BDES고 암호화 속도,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비대칭키 방식이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하다 그랬는데 비대칭이 아니었죠? 대칭키잖아요. 자, 공개키가 이제 얘랑 반대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한쪽 키를 오픈해도 돼요. 반대편에 있는 복호화 키도 오픈해도 돼요. 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중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 대표적 알고리즘은 RSA인데 이게 교수님들 이름이에요. 3명. 그래서 리베스트, 샤마이어, 델만. 근데 이게 그 독일 쪽인가 봐요. 사람들이 발음이 이게 리베스트라고 읽지 않더라고요. 샤마이어라고 읽지 않고 뭐 있는데, 이게 같이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한 나라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각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 이 공개키 암호화 기법,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 얘네는 RSA다.
그래서 RSA와 DES를 기억하시고 비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비대는 비밀키니까 반대로 공개키는 RSA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얘네를 다른 말로 비대칭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서로 키가 다르구나.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RSA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는 공개하고 복호할 때 비밀키는 비밀로 한다. 그래서 두 개가 키가 다르다.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할 키 개수가 적어진다. 그랬고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고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다.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서로 다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돼요? 공개키 또는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상적인 사용자 인지를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고, 방화벽 보안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적인 해킹은 차단되나 내부 불법 체킹은 어렵다. 먼저 봤고요.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하고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다. 자,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암호화 기법은 동일한 키를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동일한 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공개 키고요. 서로 다른 키로 하는 것은 공개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개 키 암호화 기법이다. 됐죠?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도 뭐 다른 시험에서는 간혹 출제되는 앤데 그냥 간단한 이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자우편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게 PGP하고 PEM인데 이게 또 구분이 되고 이게 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커말에서는. 다음 중 인터넷 보안의 해결책으로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똑같은 문제군요. 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정의가 돼 있군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한다. 좋아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 BDES라고도 한다. 공개키 같은 경우는 RSA라고 한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어쩌고 됐는데 이 위에 있는 내용들 우리 한 번씩 봤던 거니까 문제를 지울까요? 그냥 놔둘까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냥 놔두겠습니다, 문제를.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로 우리 왕두목 내용들 한번 보면은요, 우선은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는 눈속임,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 스니핑이라고 하는 거는 엿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들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엿보다가 계정과 패스워드를 본다. 그래서 엿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로채기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조는 다른 송신자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잡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일한 키다라고 그랬죠? 비밀키, 동일한 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키수가 많아진다 됐고 요거 BDES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개키 같은 경우는 얘네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키가 서로 달라가 핵심 포인트고 RS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용어가 계속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어들 자체가 영어 뜻 자체가 그 의미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번 쏙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